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새해 특집 주식명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저희가 또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1부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 상담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소통과 함께 또 내일부터 바로 열리는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또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나갈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에도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는 02786-1022, 1023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창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채팅을 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 한 번 더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도 정말 또 알차게 저희가 내용을 꾸려봤었는데요. 오늘 새해 특집 주식명가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니투데이 방송의 강력한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MTNW 이규봉, 송필호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네. 벌써 이렇게 또 저희가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해가 워낙에 좀 다사다난했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든 이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는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거치고 어느 정도 그걸 다 반영하고 반등장을 기대해도 괜찮을 것인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 코스피가 2,4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감이 된 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과연 내일부터 당장 열리는 본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될지 올해는 좀 증시 회복 가능할지 전망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규봉 위원님 2025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예, 일단 2024년도 많이들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트럼프 당선이라든가 탄핵 정부 그리고 환율, 고환율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악재들이 지금 해결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점이에요. 진행형이란 얘기겠죠. 사실 이제 증시를 전망한다라는 것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전망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 전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이란 자체가 어려운 것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중장기 전망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망이 나온다 하더라도 돌발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에 따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2025년도 한마디로다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상저 하고회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2024년도 악재 하나도 이제 해결된 거 없이 이제 넘어왔잖아요. 연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그대로예요 지금. 이 중에서 이제 고환율이라든가 탄핵 정국, 물론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트럼프 리스크거든요. 현재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분명히 이제 하루라도 빨리 취임할 때만을 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보와 이 보수 간의 이제 감정 대립이 좀 심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최근 이제 바이든이 어떤 액션을 보였나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일사천리로다가 집행할 일들을 보면은 트럼프 공약상에 있어가지고 다 반대하는 그런 일들 뿐이었어요. 우선 이제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뭐 24시간 안에 종식시킨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엄청난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어저께만 하더라도 3조 7천억 가량 군사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3년 안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24시간 안에 끝나면은 입장이 좀 난처해지겠죠. 또 이제 뭐 트럼프가 지금 칩스법이라든가 IRA 법안을 폐지시킨다 그랬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에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해준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사형제를 이제 부활한다고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사형수들을 대거 감형 조치를 하였답니다. 이런 조치들에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분명히 강한 불만을 내비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선자 입장으로서는요. 그래서 지금 취임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성격에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즉 그가 공약상으로 내걸었던 일들을 분명히 실행해 나갈 가능성이 저는 이제 매우 크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어요. 또한 민주당 정책들에 있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요. 주식시장에서 보자라면은 뭐 칩스법이라든가 IRA 법안 폐지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주겠지만은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공약을 보면은 이제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뭐 보편 관세라면은 모든 수입품에 써가지고 1조 다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출로다가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의한 그 불확실성으로 연초에는 기대할 만한 주식시장은 오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란 것은 항상 이제 상승과 하락의 이제 파동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2025년도에는 분명히 추세를 돌려 세울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이제 1,470원이잖아요. 뭐 1,500원까지 간다고 예상들을 하는데 언젠가 됐든 분명히 환율은 안정세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를 핑계 삼아서 들어올 수도 있다 보고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도 조기 대선 일정이 잡히면서 정국이 안정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2024년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등인 시장이었잖아요. 그만큼 꼴등이었기 때문에 이 돌려 세울 수 있는 핑계거리는 만들기가 좀 아주 쉽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국장이 힘들다고 지금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개미들이 아주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제 고점선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점선은, 그러니까는 꼴등 시장선은 기회를 잡아보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섹터별 대응에 있어서도 좀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는 피하시고 올해 좋은 전망 섹터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만 시장을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실 넘어야 할 산이 좀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망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전약 후강이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건 결국에 초반에 또 약하더라도 나중에는 추세를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장에서는 섹터와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과연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려웠던 지난해 증시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좀 우리 증시가 반등할 뭐 트리거가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올해는 우리 증시가 작년보다는 좋겠죠. 좀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고 국내 정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의 그 금년도 우리나라 증시를 예측하는 걸 보니까 제일 바닥을 2,350 정도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 2,400 정도는 우리가 PBR 개념으로 보면 0.8 정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2,400 전후에서 우리는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제가 보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지수가 만약에 형보를 한다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업종하고 섹터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업종이나 섹터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앞서고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조선업 협조를 요청을 했죠.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고 있는 산업은 제가 보면은 조선업하고 원전 산업은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올해 조선업하고 원전 관련주는 아마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 미국에서 제2인자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은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로봇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제가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주는 계속 올해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종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 거 여러분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 있죠. 엔터 관련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엔터 정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K 지금 식품이죠. 최근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이 최근 라면에서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보면 K연태하고 K 그다음에 식품 쪽에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달러나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한 90% 이상을 넘고 있죠. 이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계속 관심을 가진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월 달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은 우리 계좌의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이나 원자력 같이 미국보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산업에 주목해보자. 그리고 한국이 확실히 강점 띄고 있는 K땡땡, 엔터, 식품 이런 쪽도 말씀해 주셨고요. 고환율 국면이다 보니까 또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해보자라고 좀 얘기를 주셨습니다.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관심주는 저희가 또 맨 마지막에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장 전망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될까가 될 텐데요. 먼저 이규봉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어느 섹터에 가장 주목하세요? 예, 시장은 그렇게 뭐 녹록치는 않습니다만은 섹터로다가 좀 보자라면은 좀 유명한 섹터가 좀 많다고 봐요. 많아요. 기회장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저는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2025년도에도 테마 장세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런 이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회를 잘 잡으면 오히려 기회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생각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테마주들을 갖고 오는 것보다는 섹터에서 좀 하나 좀 뽑으려 했더니 저는 이제 오늘 가져온 섹터는 바이오예요. 바이오를 가져왔는데 근데 사실은 원전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뭐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2025년도에는 원전에 이제 르네상스가 온다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 하나 했었잖아요.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쯤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제법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올해 2025년도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만도 한 대여섯 국가가 지금 원전 발주 예정으로 있거든요. 아시아나 유럽 등지에서.
근데 이미 지난해 그 체코 원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월등하게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하고의 경쟁이 붙더라도 저는 뭐 영순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원전 섹터도 아주 관심 있게 보시라.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바이오를 가져온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은 전통적으로다가 1월 달부터 이제 바이오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리스크는 제가 지금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수혜 섹터가 될 수도 있어요. 바이오는요. 트럼프가 이제 경선 당시에 뭐 약가 인하라든가 그 CDMO 그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도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진 알테오젠처럼 히트 종목이 올해도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냥 바이오 장세다 해서 또 아무 바이오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이오에서는 분명한 것은 모멘텀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바이오 섹터에서는 기술 수출의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면은 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현재 이제 임상이 진행 중이고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한번 잘 살펴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또 고민을 거듭해서 꼽은 섹터는 바이오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도 기술 수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 얘기해 주셨고 워낙에 또 기회장이다 보니까 바이오 이외에도 원전 쪽에 대해서도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고 계실까? 아까 전에 저희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섹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보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섹터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또 우주항공 쪽은 계속 내년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제에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미국에서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하고 그다음 연방 교통당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지금 완화시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규제가 완화되면은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미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업체가 구글의 자회사인 에이모가 있죠. 에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지역을 지금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5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이제 로보택시죠. 로보택시를 2026년부터 양산을 하면은 자본주의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이제 자율주행을 합니다.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아마존의 그 죽스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1분기에 테슬라가 FSD를 출시한다 그러죠. FSD가 뭡니까? 테슬라의 안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이죠. 이제 작년 12월 달에 테슬라가 안전 자율주행 FS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전 V13을 공개를 했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후손들은 이제 운전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알죠.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주차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1분기에 출시를 한다는 얘기죠. 이 1분기 소프트웨어가 중국하고 유럽 쪽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분기에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계속 상승세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국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죠. 구글의 에이모가 일본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일본에서도 자율주행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스위스도 2025년부터 올해부터 자율주행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율주행적 1위 업체가 바이두입니다. 이 바이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은 제가 이따 핵심 종목은 히든카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스마트 네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D 나이더를 생산하는 업체죠. 이 4D 나이더가 자율주행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고 드론에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네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넥스칩이죠. 넥스칩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 여러 반도체, 그렇게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업체죠. 이 종목도 최근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전고점 돌파를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프론티어라는 종목이 있죠.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테슬라의 이제 카메라, 자율주행 카메라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최근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번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필호 위원님께서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자율주행이라는 섹터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관심주들도 3가지 정도 꼽아주셨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칩, 퓨런티어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올해 눈여겨볼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유망주는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33,000원에 예. 30%.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매수가는 33,000원에 비중은 30%.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8월쯤에 매수. 예. 8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4개월 정도 꽤나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단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31,000원대입니다. 이 네. 자리에서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예. 그냥 올라갈 수 있다면은 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보는 게 좀 합리적인지 그게 좀 예.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의 전망과 함께 어디쯤에서 팔아야 또 우리가 좋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규봉 위원님께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그런데 이제 3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예. 8월 달에 매수하셨으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 구간에도 왔었어요. 그렇죠? 예. 5만 한 7, 8천원까지도 왔었는데 예. 거기서 지금 욕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예,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예. 자, 그냥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에 포함이 된다면은 그래도 꿈의 배터리라 해가지고 이쪽에서 좀 기대를 많이 가졌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도 좀 이런 기사를 제가 좀 보고 왔어요.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규제 관련 변화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제도에 있어가지고 1년 먼저 시행을 했던 그 영국에서조차도 이산화탄소 규제 관련 공청회를 지금 개최 중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가솔린 차 있잖아요. 가솔린 차에 대한 그 벌금 부과를 좀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규제 완화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저기 니켈이라든가 뭐 이런 가격들도 계속 이제 하향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기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가 좀 많이 팔려야 되는 부분인데 뭐 트럼프의 뭐 IRA 법안 폐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뭐 이 종목이 주봉으로 저기 시청자님은 요거 이제 단기 매매 성향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8월 달에 매수하셨으면은. 예. 그렇죠. 예, 그럼 중기 매매시라면은 좀 기다릴 수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좀 매수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봐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고는 보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섹터가 저는 절대 이제 주도 섹터로다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모든 정황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동종목은 비중도 적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라면은. 예.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한 저기 매수가 정도 근처에 오면은 일단은 종목 교체를 해서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섹터들이 되게 많아요. 25년도에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한번 이동해서 뭐 저기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미련이 많이 남으세요? 좀 현금은 조금 있긴 한데 예. 제가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전고체 한다라고 이렇게 그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아직 뭐 2차 전지가 지금 워낙 그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긴 한데 영 가망이 없을까요, 의원님? 가망이 없다기보다는요. 물론 한 1년, 2년 뒤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분명히 좀 시세를 좀 주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먼 미래 얘기거든요. 당장 이게 양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저는 항상 매매할 때 시장의 주도 섹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로다 매김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계좌에 좀 이렇게 수익을 위해서는 그래도 주도 섹터로다가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매수가 이상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단기 매매가 아니시니까. 예. 저 그럼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예. 네, 시청자님 저희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저희 이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YG 스페셜 네, YG 플러스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 4,860원에 40%요. 네, YG 플러스 4,8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입니다. 혹시 매수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12월 초 같은데. 예, 12월 초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송필호 위원님께 바로 이제 상담 부탁드려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주식을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예. 주식은 이때는 절대 주식을 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주식을 잘못 사셔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왜 오른지는 알죠? 11월 때 오른 이유가 그거죠.
노제의 그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테마주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급등주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한 달 됐으면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될 종목을 매매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린다면요. 저는 주식을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한 증권회사를 한 30년 다녔습니다. 매매를 많이 본 사람인데 이것은 이렇게 주가가 단기에 더블 난 주식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절대 수익률이 안 납니다. 이것이 새로운 수익률이 나려면은 새로 시세가 한번 나려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절대 사면 안 됐죠. 이제 일반 투자자의 약점이 그거죠. 아, 이때 이렇게 하락하게 가니까 여기서 또 하락하게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또 산 거죠. 이때 하락하게 간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샀는데 주식은 그렇게 절대 그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요.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난 종목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내가 보면은 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보면은 139억 정도 나왔죠. 그래서 올해 3분기가 영업이익을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6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런 테마가 하나, 뉴스가 하나 발생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와 같이 최근에 이제 IG 플러스가 이제 음원 사업을 하는 업체죠. 지금 중국 쪽에서 음원 판매가 엄청나게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습니다. 저는 매수가까지 가기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0% 정도니까 좀 강한 혹시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최근에 좀 이제 이쪽에 나온 이야기가 그거죠.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년도 우리나라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한화랑 해제 이야기가 좀 나오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앨범 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장대 목이 나올 때는 한번 과감히 매도하시고 교체 매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YG 플러스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용들 참고하셔서 또 대응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두 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와서요. 저희가 또 한 종목을 받아봤습니다. 젠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HPSP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32,000원에 비중 6% 정도.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26,000원대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저희 이규봉 위원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오겠죠. 네, 이 종목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다가는 그 AI 반도체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그 때만 좀 노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때가 되면은 뭐 다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 때가 지금 알 수가 있게끔 때가 찾아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비중이 그나마 6%밖에 안 되시니까 전 다행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요 종목 보유자님께서 단기 매매시라면은, 단기 매매 위주시라면은 저는 뭐 주도 섹터로다가 지금에도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종목수 많아봤자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6%밖에 안 되니까 단기 매매시라면은 일단 주도 섹터로다가 옮기시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장기 매매시라면은 저는 6%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분명히 저는 2025년도 어느 순간에는 AI 반도체 쪽도 분명히 시장 주도 섹터로다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뭐 최근 들어 아주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의료 AI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그쪽 애들은 사실은 실적으로 보면은 형편없어요. 근데 AI 반도체 쪽은 말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HBM4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먼저 개발을 해내면은 우리나라 다시 AI 반도체 쪽으로다가 주도 섹터로다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장기 매매시라면은 일단은 들고 계셨다가 나중에 고러한 삼성발 해가지고 호재가 뜨면은 저는 그때는 비중을 좀 더 실어가지고 좀 평단가를 좀 낮추면서 비중을 좀 늘려가 보시라.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젠스님께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또 상담 문의를 주셨었는데 매도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중이 6%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라면 아무래도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 교체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라면 비중이 적은 만큼 그래도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유튜브로도 시청자분을 만나 뵙고 이제 문자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자 51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보니까 매수가가 4,500원에 비중은 5%. 비중은 사실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매수가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송필호 위원님, 굉장히 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지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노봇은 내가 좀 이따 무료 방송하니까 노봇 쪽에 내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오시면 내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좀 간단히 이야기해드리면요. 노봇도 종류가 여러 종류 노봇이 있습니다. 산업용 노봇이 있고 협동 노봇이 있고 자율주행 노봇이 있고 최근에 노봇 관련주가 움직인 종목들은 휴머노드 쪽에 노봇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림 노봇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저가지로 주가가 한번 노봇 관련주가 움직이면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산업 로봇이나 그다음에 협동 로봇 쪽에 좀 로봇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 로봇 관련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죠. 최근에 로봇 관련 중에 가장 대장주가 네이버가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하이젠 RM 같은 종목도 강하고 그다음에 쿨로봇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로봇도 옛날하고 좀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의 수익률을 냅니다. 옛날 같으면 로봇 그러면 무조건 다 갔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따 오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로봇 관련주 연말에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최근 엔비디아가 이쪽에 이제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네임버 로봇을 그 나머지 지분 콜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35%를 확보하면서 대주주에 올랐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포스코가 누르메카 지분을 5% 인수했다는 이야기.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뭐 이제 로봇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가 그다음에 대장주 역할을 한 다음에 휴림 로봇은 후발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00원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2,500원 정도 가면은 한번 좋은 주식으로 교체 매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휴림 로봇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렸는데 또 로봇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송필호 위원님의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사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875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종목명은 메가MD입니다. 지금 매수가가요. 2,390원에 비중은 15%. 사실 최근에 이 교육주 쪽이 오른 게 보면 그 정치 테마 관련주로도 많이 좀 부각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점부터 해서 좀 변동성도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되시는 타이밍에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이규봉 위원님, 메가MD는 어떻게 좀 진단하면 좋을까요? 메가임대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주예요. 교육주하면서도 또 일자리 관련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젠 대선 정책주예요. 정책주인데 지금 조기 대선이 뭐 가시화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대선 테마, 정치 테마에 대해서 저는 2025년도 충분히 기회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중요한 것은 일정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대선 일정이 좀 잡혀주면은 그때부터는 선거 일정이 잡혀지고 그러면서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 어차피 후보들마다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누구나 이제 일자리 정책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학부형들을 위해서
교육 정책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좀 강한 모멘텀이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좀 15%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기다리면 또 충분히 그 가격까지 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한번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수익 실현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자를 받아볼 텐데요. 610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세계 푸드입니다. 매수가는요, 38,000원, 그리고 비중은 30%, 비중이 꽤나 좀 실려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 푸드가 최근에 일봉 보시더라도 굉장히 그 장중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컸었거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도 살짝 놓치신 건가 아니면 어느쯤에서 이제 팔아야 될지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요. 송필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세게 붙으니까 내동 매매 해가지고 물리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따라가면은 일반 투자가는 따라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일봉의 크기가 크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죠. 제가 보면 이제 매수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가감이 한번 교체 매매를 한번 하락치는 것도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세계 푸드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예식 물가가 많이 올랐죠. 특히 직장인들이 지금 정신값을 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단체 급식이 어제 급증한다 그래가지고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도 단체 급식 쪽에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아니죠. 한 2, 3%씩 움직이면 많이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무겁게 움직인 주식은 하나입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제 약간 긍정적인 것은 아까 말한 단체 급식이 최근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이제 실적을 연간 보면은 작년에 263억인데 재작년에 263억인데 작년에는 314억 정도 나오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 가격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이 종목 가지고 수익률 내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투자가들이. 이건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딱 맞은 종목이니까 만약에 손해 안 나면은 고맙다 그러고 가감히 교체 매매 한번 해보신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문자까지 좀 열어봤습니다. 굉장히 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힘내서 남은 시간을 더 알차게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욱더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주목하시는 업종과 테마 들어봤는데 이제 관심주 공개하는 차례가 됐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 열리면 어느 종목에 좀 눈을 둬야 될까 이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규봉 위원님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쪽 얘기를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안에서도 딱 이 종목 하나 보자라고 하는 게 있다면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유망 섹터에서도 기술 수출 관련 네. 그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져왔어요.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방사선 의약품 관련주고요. 이 동종목의 모멘텀이라면은 전립선 암이에요. 예, 전립선 암 관련해 가지고 진단용 의약품도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진단용 의약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모멘텀이라면 치료제예요. FC705라고.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임상 2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 학회가 가지고 임상 2상에 관련돼서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거기서 이제 안전성하고 유효성도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표를 준비했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자, 최근 식약처에서 말이죠. 저기 지금 나오네요. 지금 퓨처캠하고 노바틱스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지금 올린 건데, 중요한 것은 퓨처캠에서는 플루빅터에 대비해서 그 절반 용량만 투여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이상 중간 결과치에서 나온 수치를 보면은 뭐 완전관이라든가 PSA 50% 감소라든가 또 뭐 부작용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수치가 월등하게 좀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비가 현재 그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저기 F70 같은 경우는 저기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동위 원소가 지금 절반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치료비가 싸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플루빅토 저 매도가가 매각가가 1조 3천억에 2023년도에 매각이 됐는데 그런데 저렇게 수치에서도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퓨처캠의 시가총액은 3,800억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자, 요 종목에 있어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 그렇다면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설정할까요? 예, 일단은 목표가를 23,000원 제시했는데요. 23,000원 따라서 매도하지 마시고 그때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퓨처캠 23,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송필호 위원님의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자율주행 섹터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SOS랩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 종목은 로봇 테마,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SOS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나이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16년에 설립돼가지고 자율주행,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용 나이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핵심 제품인 이제 3D 나이다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나이다를 소형화시켰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비용 효율화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 나이다가 자율주행 로봇 쪽에 지금 계속 사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로봇, 자율주행,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네. 그냥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계속해도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요즘에 독점 계약을 했죠. 지금 현대차 그룹의 로보티스 랩이라는 데서 내년도 다목적 모바일 로봇인 모메드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생산하는 3D 나이다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 초부터 이 나이다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이 나이다를 탑재를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하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 LED 램프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S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SL하고 공동으로 그 LED에 또 나이다를 탑재하는 LED를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GM하고 현대차 현대차 그룹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LED가 앞으로 GM하고 현대차에 납품될 경우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A군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이야기해주면요, 손절날에는 12,000원 정도, 1차 목표가 16,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SOS의 목표 주가는 2만 원 맞을까요? 2만 원 봐도 되고 1차 지급은 16,000원. 아, 네. 1차 목표가는 16,000원, 2차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요, 두 분께서 공개 방송 10시부터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규봉 위원님부터요. 예, 2025년 제목이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다가 성공합시다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기회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테마라든가 종목들 풀어드릴 테니까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송필호 위원님께서는요. 올해 여러분이 사가지고 돈이 기대되는 종목 딱 5종목 찍어주겠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간단하게 또 짧게 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MTN밴드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새해 특집 주식명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